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조금 있으면서 하락세를 점치는 애널리스트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또 상승을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추세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추세에서 강세를 예상하지만 그 두 가지 전망들 모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렉트 캐피털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는 아마 애널리스트의 분석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10% 하락을 기다리다가 4000% 수익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의 이제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 10% 이상 떨어지는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은 4000%의 상승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 도래 이후 기하급수적인 가격 상승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앞선 두 번의 반감기에서 비트코인은 각각 반감기 전 대비 3420% 그리고 4080% 상승했다. 꾸준한 비트코인 매집을 통한 투자 수익을 노려야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거대한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반감기 전후로 해서 가격의 등락폭을 이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2년도에 이제 첫 번째 반감기가 있을 때의 가격 흐름과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가 있을 때의 가격 흐름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점이 지금 2달러 선이었습니다. 2011년도 말이었죠. 이때가 이제 가장 바닥이었던 2.01달러 선이 가장 바닥이었고 조정세가 베어마켓에서 93%나 조정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조정이 나왔었고 그때 가격대로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세였죠. 그런데 그걸 이제 회복하고 차츰 상승하더니 반감기 이후로 추가적으로 3420%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꼭지점 270달러, 270.94달러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이때가 이제 그 135일 정도,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 135일 정도가 걸려서 이 고점까지 갔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한 번 더 나오죠. 이때가 80% 조정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이제 가격이 횡보를 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제 총 그 저점에서 고점까지 갔던 시기의 길이가 511일 정도 걸렸습니다. 511.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죠.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횡보도 하고 조정도 보이고 막 이런저런 일을 있다가 이 고점까지 찍는데 총 511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반감기도 이 2015년도와 2016년도를 지나서 2017년 말까지 이렇게 고점을 찍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점은 164.01달러 선이었고요. 그리고 고점은 74달러 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데 총 걸린 게 1064일이었어요. 1064일, 거의 3년 가까이 되죠. 3년은 아니죠. 3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2년 좀 넘는 기간이죠. 우선은 그 기간들이 이 상승하는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바닥 시점에 있었던 이 구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이제 반감기가 나오죠. 2016년도 1월 정도에 이제 나왔는데, 이 두 번째 반감기가 있고 난 다음부터 급격한 상승세가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나온 상승률이 4.80%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때 상승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컸죠. 근데 반감기가 있기 전하고 후하고의 차이가 꽤 많이 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 부분을 이제 그 주요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조정하는 것도 한번 같이 바라볼게요. 지금 86% 조정이 나왔었고요. 베어마켓에서. 이때 이제 2014년도죠. 그리고 2018년도 조정이 나왔던 가장 최저점까지 내려갔던 게 84.5%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베어마켓에서 조정 폭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93%가 나왔고, 여기 80%가 나왔고, 여기는 86%가 나왔어요. 지금 84.5% 정도의 하락폭이 보여졌고,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조정하는 항상 흐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또 반감기가 나오고, 반감기 이후에 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패턴들이 계속 몇 번 반복이 됐었는데, 자, 지금은 그래서 이제 많이들 그 반감기가 나오고 나서 아니면 반감기 나오기 전에 상승폭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이제 전망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꼭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나 다들 똑같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반대의 성향으로 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망하는 부분대로만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력들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트릭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숨겨진 페이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분명히 출렁임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반감기 전후로 출렁임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출렁임이 있을지는 정말 시나리오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정말 반감기 때 아무런 흐름도 없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확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고, 그 움직임들은 정말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단기적인 흐름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폭은 있어도 결국에는 갈 건 가고요. 안 갈 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8,000달러 위협, 애널리스트 장기 바닥 찍기 전 큰 폭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분석인데요. 자, 비트코인 8,000달러 선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8,000달러까지 이제 한번 조정이 나왔고요. 그 조정 폭이 꽤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들 이제 공포심이 더 커지는 지금 추세입니다. 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메인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추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지원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단기적으로 8,150달러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8,000달러 선까지도 거의 찍기도 했죠.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지금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더 크립토미스트의 분석인데요. 더 크립토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웨지형 패턴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다시 지금 이제 요 가격대보다 지금 RSI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 크립토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 RSI가 이제 페넌트 형태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아지면서 여기를 깨고 올라가는 어버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걸 이제 기대를 해보고 9,000달러 선까지 상승하는 걸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단기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크립토울프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이 크립토울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그 코인 시장 전체를 마켓 캡을 두고 이제 차트를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랑 비슷하게 움직이죠.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트와 비슷하게 이제 하락하는 횡보들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적으로는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 패턴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이 저점을 찍은 곳이 피보나치 배열로 봤을 때에는 61.8%까지 이 저점을 찍었고, 이 저점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이 구간, 요 상단에 있는 구간까지 갈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여기를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죠. 위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들을 전체적으로 큰 시장의 그 움직임으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들, 저도 한번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그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191달러 선에 머물러 있고요. 가격은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죠. 아래쪽으로 계속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에는 0.786 구간까지 하락하는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8,017달러 선이죠. 그래서 이 달러를 이제 이 저점을 찍고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 과연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기를 이제 완전 깨고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또 약세를 예상하는 흐름들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들이 높아지죠. 만약에 여기를 이제 반등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 준다면 이 트렌드 라인을 이제 깨고, 이 트렌드 라인이죠. 요 라인이 한번 깨줘야지만 이제 방향성이 바뀌는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지금 전망은 아직까지는 그 약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돌려주는 흐름들이 크게 나와줘야지만 흐름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하락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무서운 하락세고, 이런 하락세는 이제 뭐 큰 동요까지는 아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 점유율 하락, 알트코인 시장에 강세장을 예고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꼭 이렇게 또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이런 그 분석들이 조금씩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의 소속 애널리스트인 후안 빌라베르데가 지난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합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의 작은 알트코인들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 미디어 FX 스트리트에 따르면 후안 빌라데르는 지난주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시총 기준 대형 알트코인을 제외하더라도 알트코인 시장의 시총 증가 및 시세 상승폭은 긍정적 수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내 비트코인의 시총 점유율도 66.36%로 9월 초 기록한 69.9%에서 많이 낮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과연 그 정도로 낮아졌는지, 흐름이 얼마나 보였는지. 우선 알트코인의 마켓캡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그 알트코인의 그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차츰차츰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지금 거의 고점까지, 이 전 고점까지 거의 다다른 상태고요. 현재 34.14%까지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흐름이죠. 저점을 찍은 게 지금 30% 이하까지, 거의 29%까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 점유율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호해 보이는데요. 이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뭐 알트 시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미미한 수준이고, 이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흐름들, 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지 진짜 알트 시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화는 조금 있지만 그 추세가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점유율로 바라볼 때는 또 반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 71%를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5.97%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는 트렌드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락세도 좀 더 급격한 하락세가 나와줘야지 알트코인들이 힘을 좀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에스코바라는 이 애널리스트도 이제 알트 시즌에 기대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흐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줘야지 정말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폭발적인 그런 흐름들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무너지면, 미국 연준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지면 세계 금융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스테이블 코인 등 자국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 통화와 연동해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암호화폐를 말하는데, 지금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가 이제 거기에 불을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테더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결제 시스템에 비해서 더 빠르고 저렴하며 더 폭넓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분위기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뉘앙스가 이제 살살 나오게 되면 뭔가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계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 잠재적으로 위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발행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갑작스레 무너지고 이제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자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뭐 통화 정책이나 자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조건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발행 주체는 담보 메커니즘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그리고 엄격한 실명 인증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것, 그리고 세부 서비스 약관을 포함한 기초 자산에 대한 권리 여부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더 빠르다, 저렴하다, 더 폭넓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조건까지 내세우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조금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예 안 된다고 했으면 이런 조건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뭔가 지금 나올 가능성들을 지금 염두에 둔 조건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나 블록체인 기술 등 금융 혁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인력 채용 공고를 공식 웹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뭐냐,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준의 관심이 분명히 있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연준에서 CBDC를 발행할 가능성도 약하게나마 전망해 볼 가능성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괜히 하진 않겠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리고 디지털 화폐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인력들을 채용 공고를 냈다라는 건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 연구를 지속하거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완전한 부정적인 입장이 이제 돌아서는 조금 완화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뉘앙스를 보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보입니다. 큰 그림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인정을 할 가능성들이 있고요. 만약 이제 이런 사기업 같은 경우 이런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이런 리브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서 발행된 CBDC를 조금 더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제를 먼저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야죠, 지금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브라를 이제 개발 중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을 거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이쪽에서 더 잘 알겠죠. 아마 연준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그 기술력 면에서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연준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지 않으면 절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더 높아집니다. 이제 미국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정말 큰 변화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 이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이 암호화폐와 어울려져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엄청난 변화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 일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